지금 님의 향기 이것은 슬로우 비트로 좀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가요가 어떤 곡은 클래식적인 그런 느낌의 가요도 있고, 또 발라드풍의 가요도 있고, 신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가곡에 가까운 가요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외로 또 감성적인 분들은 상당히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색소폰의 그 가장 감미로운 소리로 노래를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소프라노하고 알토 1파트가 따라 하고 그 장식음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음표가 조그맣게 그려져서 그 장식음을 이제 음악 용어로는 그레이스 노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악 표현은 우리말로 다시 표현하면 앞구미음이 있고 뒷구미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앞구미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박자에 관계없이 앞에서 뒤에 음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자 안에 들어가는 꾸미음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대부분의 꾸미음은 그 박자와 상관없이 미리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뒤쪽에 또 꾸미음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앞쪽에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따다리라라, 드럼의 비트를 꼭 듣고 드럼이 저 소리가 들리면 그 리듬을 타고 가는 거죠. 자, 그럼 일단은 요 앞에 파트 색소폰은 쿵따리라람 다라리라람 하고 리듬이 움직이죠. 이쪽은 멜로디고. 자, 한번 일단 전주만 해볼게요. 준비 같이 1, 2, 3, 4 앞에 소프라노하고 알토 파트 먼저 해볼까요? 덤담다라라. 자, 드럼 소리를 한번 들으면서 소프라노하고 알토만 해볼게요. 둘, 셋, 넷. 자, 지금 테너는 처음에 반박자 쉬고 들어가죠. 으따리라라 으따라리라라. 이게 대선율이거든요. 자, 테너 한번 해볼게요. 센, 네, 쿵, 따리라라. 다시 으 하고 들어가세요. 으따리라라 으따라리라라. 이렇게요. 셋, 넷, 으. 둘, 으따라리. 거기 으따라리라. 빨리. 으따라리라. 예. 으따라리라라. 으따라리라. 따라리라리라란. 따라. 오케이. 거기까지가 지금 이쪽이 끌고 있을 때 테너가 움직이고, 테너가 끌고 있으면 이쪽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선율을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자, 테너 한 번 더 할게요. 드럼 같이 한번 쳐주세요. 맨 처음 쿵 따리라 셋 넷 따리라라 둘 으따라리라라. 다시 으따라리라 으따라리라라.
그러니까 16분음표랑 드럼 소리 들으셔야죠. 다시 으따리라라 따라리라라 이렇게. 자, 다시 좀부터 셋넷 으따리라라 둘 으따리라라 으따라리라라 둘 따라리라리라라 따라리라리라 따라라리라 따라리라라라라라. 자, 알토 3파트 5마디가 따라리라라라 이거 나오죠. 같이 요 세 분이 같이 해볼게요. 따라리라라라 16분음표 천천히 따라리라라라 크게 부르고 가지 말고요. 살살 시작. 따라리라 다시 따라리라 미파솔파솔미 아니 5마디 예 미파솔미 미파솔파솔미 미파솔파를 좀 빨리 예 그거보다는 좀 빨리 따라리라라라 예 해볼게요. 셋넷 따라리라라라 셋넷 따라리라라라 둘 따라리라 따라란 따라라 거기 5, 6, 7마디 따라리라 따라란 따라라 7마디요. 시작. 따라리라 따라란 따라라 예. 자, 이게 이제 대선율이라는 게 다른 파트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못 맞춰요. 그러니까 으따리라라 단다라라 따라리라 서로 주고받게 돼 있거든요. 자, 그걸 계산하고 자 테너는 제가 같이 노래해 줄 테니까 다 같이 해보세요. 맨 처음부터 갑니다. 단다라라 이렇게 하고요. 둘, 셋, 넷 따라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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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리라라라 따라리라 따라리라라라 따라리라리라 따라리라 따라라 따라라 둘 셋 넷 따라 따라라라라라
세뉴로 돌아가는 거죠. 세뉴 21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9마디가 이제 밤새 갈바람 잠을 잔 듯이 하고 알토 세컨서드가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노래 파트 해볼게요. 밤새 거기 드럼 같이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셋넷 라라라라라라라 길게 셋 하나 둘 셋넷 라라라라라라라 둘 셋넷 주 멜로디가 있고 그다음 리듬 파트가 있고 하모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파트가 멜로디예요. 멜로디를 쭉 듀엣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멜로디를 살리고 나머지는 리듬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소프라노하고 테너 파트 한번 해볼까요? 그 9마디입니다. 피아노로 여리게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9마디 리듬 파트 같이 해주세요. 1, 2, 3, 4 있으면서 내 소리가 너무 크면 남의 소리가 안 들리죠. 그러니까 끌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셔요? 줄여야죠.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짠 하면 저 소리, 드럼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죠. 내 소리 때문에.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끌 때는 반드시 다른 파트가 멜로디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내가 너무 크면 멜로디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리를 줄여야 멜로디가 들리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으짜를 길게 싱코페이션이라고 하죠. 한 번 더 9마디 드럼 소리 들어보세요. 자, 지금 테너하고 소프라노 으짠짠 둘 셋 넷 짠짠짠 둘 셋 넷 으짠짠짠 둘 따랄라 둘 셋 넷 으짠짠짠 따라랄라 마무리.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다시 후렴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 알토 2번, 3번이 멜로디가 좀 더 크게 밤새 갈바람 잠을 잔 듯이, 그러니까 밤새 하고 끌고 있을 때 여기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끌고 있는 음이 짧지 않게 네 박자잖아요. 네 박자를 길게 끌고 그 다음에 쉼표가 있으니까 둘, 셋, 넷, 따랄랄 이렇게 움직일 때 또 자신 있게 나오고. 예, 그럼 좋겠어요? 다 같이 할게요. 이제요. 9번 한 박자 전이에요. 밤새 딴따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짠짠짠 조용한 딸이라란 사람 있는 눈을 감고 짠짠짠 매일 있는 너 모습이
알토 2번, 3번에다가 테너 1, 2번이 가세에서 멜로디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듀엣이에요, 듀엣. 이별이 아닌데도 이별이 한다면 쉼표가 있잖아요. 이별이 아닌데도 둘셋 님이 쉼표는 잘 지켜줘야죠. 자, 멜로디 해볼게요. 알토 2번, 3번, 테너 1, 2번. 자, 드럼 같이요. 21번입니다. 세게 펴 있는데 둘, 셋, 넷. 이별이 아닌데도 둘, 셋, 넷. 님이 둘, 셋. 떠난 후 셋, 넷. 님 가슴 어쩔 수 없어요. 셋, 넷. 견디기 힘든 아픔과 셋넷 나만 태워버린 밤 둘셋넷 어쩌면 둘셋넷 뜨거운 가슴으로 길을 났어도 막상 갈 곳이 절정으로 쫙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죠. 자, 소프라노하고 알토 1번이 지금 대선율을 가고 있는데 알토 1번이 오늘을 못 오셔서 자, 소프라노하고 일렉 파트, 드럼 파트 한번 해볼게요. 21번 짜잔 짜잔 하는 그런 님 짜작 주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16분표 있다고 짜작 끊는 게 짜작 이 정도. 자, 해볼게요. 소프라노 일렉 파트 21번 둘, 셋, 넷 둘, 셋, 넷 완 짜잔 짜완 짜잔 셋, 넷 완 짜잔 짜 둘, 셋, 넷 굿딱 짜잔 짜완 따라라 짜잔 셋, 넷, 완 짜잔 짜완 짜잔 셋, 넷, 완 짜잔 짜잔 짜완 따라라 완 지금 이 대선율이 노래를 도와주고 있는 역할을 한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악기를 불 때는 모든 악기는 사람의 노래를 본따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악기는 다 노래하듯이, 그래서 음악용어로 칸타빌레라고 그래요. 칸타빌레, 노래하듯이. 그러니까 악기를 부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노래 했잖아요. 이별이 아닌데도 끌고 있을 때도 아닌데도 놓지 말고 아닌데도 님이 떠난 후 노래를 해야 돼. 노래를. 예, 그러면 하모니가 이루면서 거기 아주 아름답게 들리겠어요? 자, 다 같이 해볼게요. 21번 이제 대선율 같이 리듬 같이 화음 같이. 자, 21번
갑니다. 1, 2, 3, 4. 아닌데도 짜자짜 님이 떠나는 가슴 어쩔 수 없어요. 견디기 힘든 아픔만 자란 까맣게 태워버린 마음 숨쉬고 너무 허전히 둘셋넷 너 가슴으로 흘렀어도 막상 갈 곳이 아까 그 자리 셋넷 이별이 아닌데도 셋넷 님이 떠나고 너의 가슴 어쩔 수 없어요. 여기겠네 견디기 힘든 아픔만 까맣게 태워버린 밤 짜잔짠 너무 둘셋넷 둘셋넷 너무 가슴으로 흘렀어도 막상 갈 곳이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알토 같은 경우 지금 테너도 마찬가지 멜로디 할 때 8분음표의 음가라는 게 8분음표가 하나 둘셋 V자로 그리면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 리듬에 비해서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특히 아까 어디였냐면 견디기 힘든 아픔만 그러니까 이런 견디기 힘든 아픔만 16분표도 천천히 가는데 따랄랄랄랄라라라 이렇게 급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리듬이랑 안 맞게 되죠. 저 드럼이 지금 툭툭 이거 하고 까맣게 하고 딴따다 이러면 빨라지잖아요. 딴따다 따랄라라라 이러면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단다단 다랄라라라 노래를 해보면 까맣게 이렇게 까맣게 태워버린 밤 너무 허전해 따다다 아니고 허전해 이렇게 가야 노래가 되잖아요. 이게 말로 할 때 노래하고 리듬으로 할 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천천히
가면 훨씬 더 리듬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V자를 그려봐요. 이렇게 그리면서 까맣게 태워버린 밤 둘셋 너무 둘셋 허전해. 그러면 박자가 길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런 리듬에 대한 훈련이 있어야 노래가 여유 있게 들리겠죠. 근데 똑같이 부는데 이 사람이 부는 거와 이 사람이 부는 게 차이가 나는 게 어떤 사람은 좀 편안하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불안하게 들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느끼죠? 못 느끼나요? 항상 다 잘 보시나 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불면 왠지 모르게 여유가 있어 보이고 편안한 느낌을 주게 되는, 그게 리듬을 잘 지켜서 그런 거예요. 근데 리듬을 정확하게 안 지키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같은 노래라도 되게 여유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그 차이가 거기 있는 거죠. 참 좋은 노래죠. 이 노래 자체는 상당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서정적이고, 그리고 이게 좀 클래시컬한, 제가 볼 땐 가곡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가곡으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상당히 좋은 곡입니다. 색소폰으로 이렇게 좀 멋지게 한번 연주해보고, 그래요. 이렇게 앙상블을 한다는 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분들이 이런 앙상블을 맞춰본다는 게 쉬운 기회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사실은. 우리가 앙상블이라고 해봐야 겨우 반죽에 나와 있는 듀엣 정도 해서 그걸 가지고 반죽에 틀어놓고 쫓아가는 형태의 그 앙상블이잖아요. 그건 앙상블이 아니라 기계에다가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지도자가 없으면. 사실 저도 많은 번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그냥 클래식만 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악만 하고 살아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은 언젠가 한 번은 말씀드렸는데 저는 악기를 정말 어렵게 배웠고 어려운 환경에서 배웠어요. 근데 사람의 그 진심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어렵고 받아주는 것도 어려운가 봐요. 저는 중학교 때, 어렸을 때는 음악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도 환경이 어려우니까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 바람에 뭔가 어머니가 돈 벌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위로 형님이 계시는데 형님이 거의 조금씩 도와주고 거의 저는 독학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중학교 가기도 전에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살았습니다. 근데도 음악을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했는데, 근데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때 고등학교 선배 형이, 고등학교 1학년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클라리넷을 불었어요. 클라리넷을 너무 부는 그 모습이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걸 꼭 하고 싶다, 어린 마음에 그 생각이 들어서 살짝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용기를 내가지고 참고 있다가 용기를 내서 그 형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형, 클라리넷을 사야 되겠죠? 사야지. 그래서 이제 얼마냐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70년대 말이에요. 근데 그 형이 말이 그 당시 돈으로 100만 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꿈 같은 돈이죠. 있을 수도 없고. 전세방에 2, 3, 4, 50만 원. 예. 왜 이렇게 비쌌냐면 그때는 수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희소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싹 접었죠. 나하고는 먼 얘기구나, 음악이라는 것이.
왜냐면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그런 거를 가서 집에 가서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도 없고 접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제 손에 있는 건 하모니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모니카만 열심히 불고 리코더 불고 그것만 했죠. 근데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게 이제 운명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하늘의 뜻이라고 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을 딱 들어갔어요. 근데 첫 음악 수업 시간이 됐는데 음악 선생님이 탁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꼬불꼬불한 베토벤처럼 생기셨어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저희 해군문학대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딱 나오시더니 음악부를 모집을 한다. 모집을 하는데 악기를 다 학교에서 제공을 해준다. 그 한마디예요. 더 생각할 게 뭐 있어.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게 정말 운명처럼요. 저한테 탁 꽂힌 거예요. 그래서 할 사람,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손들은 거죠. 그 손들고 이제 음악부가 됐어요. 근데 조건이 있더라고요. 한 달 동안 테스트 기간을 줘서 그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만 시키겠다. 그렇지 않으면 탈락된 사람은 교실로 돌아가서 공부해라.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 입장에서는 죽어라고 연습을 한 거죠. 내가 좋아서 한 거니까. 근데 그것도요, 운명적인 결정이 있었어요. 목관악기를 시킬 사람과 금관악기 시킬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냥 무조건 이제 악기를 배정해 주는 게 아니고 이제 한 사람씩 와봐. 손가락 다 보여주고, 왜 손가락 장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손가락 보고 그 다음에 이를 봐요. 치아를 본데 제가 요 앞니 사이가 조금 벌어졌었어요. 앞니 보고 그리고 뭘 보냐면 입술을 봅니다. 입술. 금관악기 시킬 사람은 입술을 보는 거예요. 트럼펫을 불거나 호른이나 이런 악기는 입술이 얇아야 돼. 여자처럼 얇아야 돼요. 그리고 트럼본이나 튜바 이런 악기는 입술이 토인처럼 두툼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떨으면은 그게 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치아가 고르게 돼야 금관악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서 이제 넌 트럼펫, 넌 색스폰, 넌 플룻 이렇게 다 정해주잖아요. 제 순서가 됐는데 혹시 다른 걸 시키면 어떡할까? 그 걱정인 거죠. 고민이잖아요. 내 순서가 됐는데 클라리넷을 시켜야 되는데 혹시 플룻을 하라든지 색스폰 하라든지 이러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근데 순서 딱 오더니 저를 뭐 일을 해라고 이것도 아니고 딱 오니까 넌 클라리넷. 본 것도 없어요. 넌 클라리넷. 운명적인. 예. 그래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속으로는 막 날아갈 것이 기쁘죠. 그래 클라리넷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돼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예쁘게 모셔서 1학년 때는 이제 선배들한테 기회를 주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열심히 하니까 2학년 딱 되니까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너 교무실에 한번 가봐. 교무실에 막 달려갔어요. 했더니 이게 증서를 하나 주더라고요. 장학 증서를. 그래서 그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학비가 면제되는 거잖아요. 그거 갖고 레슨 받으라는 거지. 그래서 참 그렇게 운명적으로 저는 악기를 배우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이제 가서 아이들을 지도를 했어요. 어떤 아이들 지도냐면 시각장애인을 지도했어요. 그 가서 시각장애인 학교를 데리고 가더니 애들을 몇 명 모아놓고 클라리넷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도대체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 잡아주고 이렇게 부는 거 알려주고 이게 도다 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도 한두 번 가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 이름 먼저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노래를 제가 불어주는 거예요. 한 3번, 4번 불어주면 얘들이 귀로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뭘 발견했냐면 사람이라는 게 눈이 안 보인다고 절망할 게 아니구나.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귀 청각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력이 좋아요. 왜? 귀로 듣고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났더니 그 다음 주에 가면요 똑같이 따라서 해요. 그걸 다 해요.
천재네. 그래서 안 보이는 대신에 이 청각과 기억력을 줬구나.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쳐 보면서 제가 이제 교회 가서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중에 이제 전공하고 사회 나가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 좋은 음악을, 제가 어렵게 배웠으니까 좋은 음악을 나눠주고 살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생각해 놓고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군대 갔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 막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건 학교도 휴학했다 뭐했다 이렇게 막 돈이 없으니까요. 돈 벌어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군대 갔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혼하고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막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입시생 레슨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세월이 확 지났어요. 그 대전에 93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서울에 있다가. 엑스포 때인데. 예, 엑스포 그때. 그래가지고 93년도 내려와서 95년도부터 이제 저희 아내하고 같이, 아내가 피아노 전공을 했기 때문에 피아노 이제 음악 학원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학원에서 안 하고 개인 레슨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입시생 레슨 학원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입시생 몇 명 레슨하고 개인 레슨하면 사는 데는 그 지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조금 안정이 되니까 제 마음속에 뭔가 자꾸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잘못했지 내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그거 기도한 게 있잖아요. 사람들을 위해서 음악을 준다 그런 놈이 지금 너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냐. 그래서 클라리넷에서 1대1로 레슨 하니까 몇 명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저기 올라가서 많이 혼나겠구나. 그래서 그때 딱 그걸 접었어요. 접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많이 음악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저 평송수련회에다가 첫 번째로 한 게 문화센터를 95년도에 개강을 했는데 거기 하모니카반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문화원에 그 다음에 와서 여기서 기타반, 하모니카반 이런 그룹 반을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10년 전에 여기 하모니카하고 기타반이 있었는데 어르신들의 문화가 필요하다고 원장님이 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버 뮤직 스타를 이제 공개 오디션을 해서 만든 거예요. 저게. 그래서 악기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여라. 그래서 다 공개를 모집해가지고 오디션 봐가지고 저기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한 10여 년 됐어요. 근데 저거를 우리 지금 김 선생님은 산 증인이시죠. 실버 뮤직스타 초창기 멤버시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조금 소문나니까 색스폰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강인구 선생님 이런 분들이 왜 색스폰을 안 뽑아주냐고 자꾸. 근데 다른 파트는 뭐 이렇게 약한데 바이올린 소리가 색스폰에 묻히잖아요. 그래서 더 뽑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색스폰만 따로 만들어 보자. 그게 지금 2015년도 그때예요. 그래서 색스폰만 따로 모은 게 지금 그랜 색스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색스폰만 따로, 그때는 한 30몇 명이 됐었죠, 초창기에. 그리고 이제 그쪽 파트는 색스폰도 일부 있고 악기마다 다 있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음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원치 않게 이렇게 아마추어 악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변에서요, 다들 반대했었어요. 왜 전공자들하고 같이 음악을 하지? 왜 아마추어 그 사람들하고 하면 네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그걸 하려고 하느냐. 근데 그 친구들은 저를 모르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기도한 게 뭔지를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죠. 근데 사실은 전공자들은 한마디만 딱 하면 리듬이고 뭐고 다 되니까 조금만 연습하면 다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기초훈련이 없다 보니까 리듬도 하나부터 다 설명해야 되죠. 또 하나하나 또 같이 훈련해야 되죠. 인내해야 돼요. 많이 참아야 돼요. 그 편곡을 하더라도 이 편곡을 그 수준에 맞게끔
편곡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지휘자가 편곡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돈 주고 사와야 되니까 그런 돈은 없지. 그러니까 여기저기 있는 악보를 갖다가 짜집게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편곡이라는 게 무지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얘기를 해. 이 악보를 저보고 그려달라고 한 분이 이제 있어서 했는데, 이 악보를 그리려면 음표 하나하나를 컴퓨터에다 대고 찍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음표 하나 다 찍고 악상기호 그리고 가사 쓰고,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편곡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냥 편곡이라는 게 악보 있는 거 갖고 그리는 게 아니고 창작이잖아요. 아, 이럴 땐 요분들이 어떻게 연주를 시켜야, 어떤 조로 가야 이분들이 할 수 있을까? 좀 어렵게 쓰려다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또 쉽게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음악이 좋아서 많은 분들 음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모인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해줄 수 있을까, 또 내가 조금 희생하면 좋은 음악이 되지, 이 생각으로 해왔는데, 근데도 누군가는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서로가 음악이 교류되고, 그러니까 그냥 고민을 하는데, 참 그 진심을 몰라줄 때는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거 다 포기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사실. 근데도 또 지금 뭐 여기 함 선생님이나 전 선생님이나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 뵈면, 또 우리 또 드럼 선생님이나 뭐 이쪽에 선생님들도 참 저를 믿고 이렇게 열심히 와주는 그 모습에 제가 이걸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지켜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그렇습니다.